안녕하세요. 네이버의 AI 중장기 선행연구 조직인 AI 랩을 이끌고 있는 하정우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초대규모 AI 시대 그리고 네이버 하이퍼클로바가 열어가는 미래라는 제목으로 한 10분 정도 공유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바야흐로 초대규모 AI 시대라고 얘기들을 하죠. 2016년 알파고 이후로 AI가 굉장히 놀라운 기술적인 어떤 발전을 이루어왔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어떤 사용자들의 생활 속에 일하는 방식 속으로 녹아 들어왔는데, 작년부터 오픈 AI에서 GPT-3를 공개한 이후로 초대규모 AI라는 혹은 초거대 AI라는 어떤 용어가 굉장히 떠오르게 되면서 전 세계의 많은 기업들과 어떤 연구 그룹들이 초대규모 AI를 경쟁적으로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만 해도 계속 매일매일 새로운 초대규모 AI 뉴스들이 외신도 마찬가지고 국내 뉴스도 마찬가지고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가져온 여러 가지 뉴스들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초대규모 AI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죠. GPT-3가 처음 나왔을 때는 약간 어떤 언어 중심이었던 거에 비해서 최근에 나온 연구들은 이제 이미지를 생성한다거나 비디오와 연계된다거나 혹은 음성 쪽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연구들이 있고요. 심지어 어떤 코드를 자동으로 생성해내는 이런 연구들조차도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초대규모 AI를 통해서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굉장히 새로운 형태의 연구들이 많이 공개되고 있고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놀라게 하고 있는 상황이죠. 도대체 왜 이렇게 크게 만들어야 되는가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초대규모 AI에서 이 초대규모의 중요성이 어떤 부분에서 중요한가는 바로 이 두 개의 그래프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왼쪽 그래프에서 보시면 좀 어두운 색이 모델 크기가 좀 작은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좀 밝은 노란색이 큰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요약을 하자면 학습이 진행되어 감에 따라서 모델이 할 수 있는 성능이 굉장히 좋아지는 건 맞는데 학습을 통해서죠. 다만 작은 모델과 큰 모델을 비교를 하자면 작은 모델을 아무리 학습을 시켜도 어떤 좋아질 수 있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됐고요.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델의 크기가 커져야 한다라는 걸 왼쪽 그래프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도 마찬가지고요. 이 왼쪽 그래프는 GPT-3, 오픈AI에서 공개한 GPT-3의 논문에 나와 있는 그래프고요. 왼쪽 그래프는 구글에서 공개한 이미지 쪽에서도 과연 동일하게 모델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서 그리고 데이터를 많이 학습해 함에 따라서 정말 좋아지는가를 분석한 결과이고 마찬가지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었죠. 결국 모델과 데이터의 크기가 점점 커짐에 따라 기존에 가능하지 않던 여러 가지 기능들을 AI가 제공할 수 있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일컬어 스케일링 로우라고 전문가분들은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시대에 네이버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네이버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플랫폼 기업입니다. 플랫폼 기업의 성장의 핵심에는 바로 플랫폼 구성원들, 즉 사용자 혹은 중소상공인 혹은 창작가, 크리에이터 같은 분들이 얼마만큼 잘 성장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요. 그래서 플랫폼과 플랫폼을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함께 지속 가능한 동방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바로 이런 지속 가능한 동방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클라우드와 AI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AI 기술 관련해서 저희가 지난 수년간 매출의 25% 이상을 R&D에 투자를 해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네이버의 AI의 중심에는 클로바가 있고요. 이 클로바가 2017년에 처음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AI 스피커로부터 출발을 했지만 지금은 스피커를 넘어서서 훨씬 다양한 AI 어떤 어플리케이션 혹은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화면에 나와 있다시피 클로바 더빙, 어떤 텍스트를 주면 음성을 합성해주는 서비스죠. 그 외에 어떤 미팅 같은 회의를 하게 되면은 이걸 자동으로 사랑의 음성을 텍스트로 바꿔주는 클로바 노트 같은 서비스들도 앱들도 나와 있고요. 그 외에 챗봇이나 혹은 전화를 대신 받아주는 AI 서비스 같은 것들도 있고 또 OCR 이미지 속에서 텍스트 정보를 추출해주는 OCR 기술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이 집대성되면 사실 AI 스피커라든가 혹은 책을 대신 읽어주는 AI 램프 같은 것들도 만들 수가 있죠. 특히 이런 비즈니스 측면뿐만 아니라 저희가 만든 AI 기술은 사실 어떤 ESG 관점에서 사회공헌 관점에서도 기여를 하는데요. 비디오 한 편 보시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원에 나서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기술을 동원해 방역 업무를 돕는가 하면 자금 지원에 나서는 곳도 있습니다. 재계의 이런 노력은 김창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능동감시자에게 전화가 갑니다. 안녕하세요. 성남시 보건소입니다. 혹시 지금 발열 증상이 있으세요? 네이버가 성남시에 지원하는 AI 기반 전화 서비스입니다. 성남시는 하루에 2번씩 이 전화로 능동감시자 80명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크로바 케어콜을 제공해 주신 덕분에 초기 300명의 능동 감시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크로바 케어콜이 도입된 지금은 선별진료, 역학조사 등의 직원을 집중 배치할 수 있어 인력 30여 명의 절감 효과를 내고 네, 이렇게 AI가 코로나의 확산 방지에도 크게 도움을 줄 수 있죠. 이걸 만약에 보건소에 있는 직원분들이 한다고 했을 때는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죠. 하루에도 수천 명 이상 전화를 걸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사람하기 쉽지 않았지만 AI를 통해서 가능했던 거고요. 특히 AI 같은 경우는 기술 내재와 혹은 자체적인 기술 연구 역량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탑 AI 글로벌 학회에서 얼마만큼 논문을 발표하느냐 중심으로 평가를 할 수 있고요. 저희도 2017년에는 그렇게 많이 발표를 하지 않았지만 2020년 작년 같은 경우는 43건 정도를 발표를 해서 국내 기업 중에서는 가장 많은 발표를 진행을 했었고 최우수 학생 논문상 이런 것도 수상을 했습니다. N세대와 함께. 그리고 올해 9월까지 총 개수가 작년에 43건을 넘어서 벌써 60건이 다다를 정도로 많은 연구 결과들을 발표를 하고 있고요. 중요한 부분은 이런 연구 결과들이 사실 산학협력을 통해서 인턴십 같은 산학협력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함께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과 그리고 실제 문제 중심의 어떤 선행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서비스에 굉장히 많이 녹아들어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이제 초대 규모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 AI 서비스 개발을 한다고 하면 개별 서비스들에 대해서 문제 정의를 하고 그다음에 모델을 설정하고 데이터를 구축을 했어야 했다면 최근에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모든 유형의 비슷한 유형의 데이터들을 하나의 큰 모델에 학습을 시키고 이 모델을 적극 활용을 해서 굉장히 쉽게 서비스에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초거대 AI의 결정적인 장점이 되겠고요. 이런 초대규모 AI를 달성하기 위해서, 구현하기 위해서 필수 요소는 역시 사람, 굉장히 뛰어난 전문가들, 그리고 대량의 데이터, 그리고 이런 AI를 만들 수 있는 어떤 인프라스트럭처가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를 열심히 노력을 해서 저희는 자체적으로 구축 혹은 확보를 해서 저희가 어떤 하이퍼클로바라고 하는 걸 저희가 5월 달에 공개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에서 아마도 탑 AI 학회에서 발표되는 가장 큰 모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영어가 아닌 비영어권에서는요. 그래서 저희가 만든 이 하이퍼클로바를 여러 가지 관점에서 설명을 하는 연구가 오늘 공개가 됐고요. 이를 위해서 저희는 첫 번째 슈퍼컴퓨터를 도입을 했습니다. 엔비디아 슈퍼팟이라고 하는 굉장히 고성능 슈퍼컴퓨터를 도입을 했고요. 그리고 오픈AI GPT-3가 공개를 하긴 했지만 결국 한국어를 학습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비율이 0.016%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의 한국어에 대해서 역량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할 수 있는데 저희는 어떤 AI 주권이라는 관점에서 97%의 비중에 달하는 한국어를 학습을 위한 데이터를 구축을 해서 하이퍼클로바를 학습을 시키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숫자로 말씀을 드리면 5,600억 토큰이라고 하는데 단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분량은 뉴스로 치면 50년어치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만든 학습 모델은 가장 큰 버전은 204빌리언, 즉 2040억 개 정도의 모델 파라미터를 갖습니다. 현존 공개되어 있는 단일 모델 중에서는 아직까지 가장 큰 모델이고 오픈AI GPT-3보다 더 큰 모델입니다. 뿐만 아니라 390억 개와 820억 개의 모델을 변수를 갖는 모델은 이미 서비스에 적용이 되어서 상용화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하이퍼클로바가 정말 뛰어난 부분은 바로 AI, 머신러닝을 잘 모르는 분들도 굉장히 쉽게 활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저희는 이 하이퍼클로바의 어떤 UI, UX를 좀 더 강화를 해서 기획자분들 혹은 AI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개발자분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하이퍼클로바 스튜디오를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하이퍼클로바 스튜디오로 만들어진 여러 가지 AI
프로그램은 복잡한 파이프라인 없이 바로 네이버 그리고 저희 라인의 어떤 서비스 생태계에 바로 적용이 가능하고요. 특히 놀라운 부분은 저희가 실제로 몇 가지를 해보니까 굉장히 놀라운 성능을 보여주게 됩니다. 저희 네이버 쇼핑에 보면은 기획전이라는 어떤 행사가 있습니다. 특정 상품에 대해서 어떤 행사를 하는 건데 어떤 행사든 마찬가지인 게 제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하이퍼클로바에게 제목을 좀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도 뭔가 정보가 필요하죠. 그래서 상품의 어떤 태그 저기 보시면은 뭐 간절기 자켓 이런 형태의 태그들이 들어가면 하이퍼클로바가 만들어낸 행사 제목이 아직 바람이 차다 완네스 봄 자켓 완전 내 스타일의 약자죠. 저런 것들을 만들어내고요. 강아지 간식, 고양이 간식 저렇게 태그 2개만 줘도 댕냥이와 함께하는 즐거운 간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댕냥이라고 하면 댕댕이와 고양이를 합한 거겠죠. 이런 것들을 하이퍼클로바가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저보다 훨씬 더 잘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제목을 만들어내는 능력은. 그래서 실제 이런 기획전의 어떤 서비스 디자이너 분들 기준으로 봤을 때 제목 후보들을 뽑아내면은 한 99% 정도는 이거는 제목으로 바로 쓸 수 있겠다라고 할 정도로 채택률 99%를 보여줄 정도로 뛰어난 어떤 글짓기 능력을 자랑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개별 서비스를 만들 때 데이터 부족으로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도 어떤 AI 콜 서비스를 만들 때 부족한 데이터를 기본적으로 사람이 초기 데이터를 좀 만들지만 그 이후에는 이 초기 데이터를 활용해서 하이퍼클로바를 통해서 하이퍼클로바에게 몇 가지 예시를 보여주면 이 예시를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품질 좋은 데이터들이 자동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굉장히 빠르게 확보를 함으로써 데이터를 구축하는 어떤 효율을 10배 이상 향상시키는 걸 달성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사실 AI 연구란 게 측정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능을 측정할 수 없다면 당연히 계산을 할 수 없겠죠. 근데 한국어 자연어 처리 AI 연구 관점에서 보면은 어떤 뭔가 굉장히 잘 설계된 한국어 AI 성능 평가를 위한 데이터셋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네이버는 뭐 업스테이지나 카카오나 혹은 뉴욕대 혹은 카이스트 이런 30개 이상이 되는 국내 연구 그룹들과 함께 클루라고 하는 한국어 AI 성능 평가를 위한 데이터셋을 공개를 했고요. 이런 걸 통해서 꾸준히 우리나라의 어떤 자연어 처리 AI계가 발전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의 어떤 초대규모 AI 하이퍼클로바도 포함해서 여러 가지 한계점이 존재를 합니다. 다음과 같이 열게된 것들이 문제가 있긴 한데요. 이런 부분들을 외에도 어떤 네이버 AI 윤리 준칙을 얘기를 하면서 사람을 위한 AI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도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그 현재의 어떤 한계점 그리고 AI 윤리 관점에서 어떻게 좀 더 윤리적인 AI를 만들 것인가 관련해 가지고 저희는 어떤 대학 연구소와 함께 협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는 서울대와 카이스트와 각각 초대규모 초창의적인 AI 연구센터를 별도로 수립을 하고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래서 기존의 산학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강력한 산학협력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대학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해외 굉장히 유수의 연구 그룹들과 함께 글로벌 AI 연구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협력 체계를 만들어 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목표는 이제 미국, 중국을 넘어서는 제3의 글로벌 AI 리더십을 만들어서 전 세계적인 어떤 글로벌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저희 대학, 연구소 그리고 파트너 기업들, 중소 스타트업들 그리고 우리 플랫폼 내에 있는 어떤 중소상공인들이나 크리에이터, 사용자들과 함께 생태계를 구축해서 경쟁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설명드릴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